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헬리코박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헬리코박터에 감염돼서 생활하시면서도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검사 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또 다시 한참 지난 후에 또 재감염돼서 예전에 치료했는데 또 균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면서 위장관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데,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분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데, 위장의 기능이 좋지가 못하면은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위장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소장과 대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바른 위장 제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약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되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생길 정도가 되는데,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균을 죽이지 않고서는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과쌤들 중에서 가끔씩 이제 나이가 50대,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 제균약을 그냥 주지 않고 계속 위장약만 주면서 환자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물어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 드신 분들을 치료를 해보면은 제균이 되더라도 또 감염돼서 재감염돼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게 항생제를 먹여가면서 이렇게 제균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암의 첫 번째 위험 인자가 헬리코박터 감염인데 그걸 가만히 두고서 소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환자를 끌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균을 권하는데, 그러면 왜 자꾸 재감염이 되느냐,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위장에서 하는 기능은 산을 만들고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내가 먹었던 음식을 잘 분해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근데 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첫 번째는 균을 죽이는 살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균이 다 된 상태지만 또다시 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죽이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재감염이 되는 거고요. 기능의학자들이 위장을 치료할 때의 포인트는 단순히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주는데 가장 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영양 보조제들을 쓰게 되는데, 그걸 오늘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라면 첫 번째 사용하는 영양 보조제가 베테인 HCl입니다. 위산을 분비를 도와주게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위산을 더 촉진시켜주고 위산 분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양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양제는 DGL이라고 하는 성분을 쓰게 되는데, DGL의 성분의 L은 리콜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감초 성분에서 추출된 성분이거든요. 풀네임은 제가 올려드릴 건데, DGL이라고 해서 아이허브에서 치셔도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 보조제가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성분 자체가 헬리코박터의 증식을 억제해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천연 허브 제품 중에서도 헬리코박터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영양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베르베린입니다.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장관 내에 있는 세균을 증식을 억제를 하고 살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허브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위장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르베린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위장에 있는 헬리코박터 감염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문제는 이제 위장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산균 중에서 락토바실루스 루테리라는 유산균이 있는데, 이 유산균이 위장관 내에 있는 헬리코박터하고 결합을 해서 얘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골라서 드시다 보면은 웬만한 요즘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유산균 제제의 성분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락토바실루스 루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있는 유산균을 좀 열심히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보통 드리는 거는 이제 굿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유산균도 들어있고, 거기다가 글루타민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조합이 너무 완벽한 조합이기 때문에 대장이 안 좋아도 드시지만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영양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환자분께 드리죠.
펩타인이라든지 베르시엘이라든지 굿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국가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종류의 영양 보조제를 제가 처방해 드리는데, 이렇게 드셨을 때 한 3에서 6개월 동안 꾸준하게 드시면은, 그래도 잘 따라서 식단 관리 하시면서 영양 보조제를 다 드셨을 때 힘든 제균 항생제를 먹지 않고도 위장의 헬리코박터가 치료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가까이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시죠. 그리고 힘들게 제균하지 않으면서도 위장의 기능을 높이면서도 제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도 쓰는데, 단순히 그걸 먹어서 제균이 안 되더라도 얘를 투여했을 때 환자분들의 위장 기능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좋아진 상태에서의 그 2차적인 어떤 항생제를 투여해서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더 효과적으로 제균이 잘 되시고 또 쉽게 잘 견디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초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당신은 균이 있으니까 균을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항생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진짜 먹다가 포기하고 완전히 도저히 못 먹겠어요. 손을 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제균약을 받았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해서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위장이 잡혀야지 여러분의 건강이 잡히는 그거는 완벽한 진리니까 위장을 건강하게 만드시려는 노력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헬리코박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면역을 높여야지만 우리가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제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다시 감기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했다고 해서 다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재감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